2025년 10월 6일 한국 산업의 시계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정치와 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재용, 구강모, 최태원, 허태수,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이름들이 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만든 사람, 그가 바로 최창걸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그의 아버지 최기호 회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1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최창걸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랐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가족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고 그때 그의 아버지 최기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잿더미에서도 길은 있다. 그 결심이 곧 영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기호 회장은 장병희 회장과 함께 1949년 영풍을 세웠습니다. 둘 다 피난민이었고 가진 건 의지뿐이었죠. 그들은 부산과 서울에서 무역과 금속 유통을 시작했고 그게 훗날 한국 비철 금속 산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창걸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기술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믿음. 그게 어린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이후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배운 경영을 단순한 이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교과서보다 정직하다. 그가 돌아온 뒤 가장 먼저 간 곳은 책상이 아니라 공장이었죠. 오늘 그가 걸어온 50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 회사는 지금도 세계 재련 시장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도 LG도 현대차도 이 회사의 금속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손에 쥐는 스마트폰과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도시를 밝히는 태양광 패널 속에도 고려아연의 금속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이미 우리의 일상은 이 회사의 기술 위에 놓여 있죠. 울산 온산에 있는 재련소는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곳은 끓는 쇳물의 냄새와 금속이 녹는 열기로 가득 차 있어요. 수십 미터 높이의 용광로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새로운 금속이 태어나고 그 불빛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린 매일 금속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한마디엔 자부심과 책임이 함께 녹아있죠. 고려아연은 단 하나의 재련소로 세계 재련 수수료, 즉 TCC 협상의 기준이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광산 기업들이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고려아연의 수수료예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영국과 호주의 재련소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이름이 세계 시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재련 기술을 따라간다.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최창걸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스스로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광고도 화려한 홍보도 없었죠. 언론 인터뷰조차 거의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기술이 모든 걸 말하게 했습니다. 좋은 제품은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최창걸 명예회장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철학이 반세기 동안 회사를 버티게 했죠. 사람들은 이 회사를 잘 모르지만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련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요. 그 손은 조용했지만 정확했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의 금속은 이제 국가 산업의 숨결이라 불립니다. 한국 산업은 늘 화려한 이름들로 기억됩니다. 삼성, 현대, LG. 하지만 그 밑에는 이런 이름 없는 기업들이 버티고 있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힘. 그 중심에 바로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비철금속. 단단하고 차가운 단어지만 그 속에는 한국의 끈기와 기술이 녹아 있었으며 처음부터 세계 1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고려아연의 시작은 혼자만의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비철금속 사업의 선두였던 영풍그룹과 함께 첫 재련 사업의 기반을 다졌어요. 두 회사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영풍이 광산 개발과 상업 중심의 사업 확장을 택했다면
최창걸은 기술 중심의 재련 기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말보다 기술로 승부하길 원했습니다. 돈으로는 회사를 세울 수 있지만 기술 없이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철학은 곧 고려아연의 독립선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영풍과 다른 길을 걸었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재련 시장이 주목하는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지만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목표가 결국 세계 1위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재련소, 조용한 제국. 그것이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이 설립한 시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경공업 중심이던 2차 경제개발 계획을 끝내고 철강과 조선, 화학으로 대표되는 3차 계획을 막 시작하던 시기였죠. 이제 우리도 중화학공업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그 한마디는 나라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비철금속, 즉 보이지 않는 금속 산업을 새 성장축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련 기술을 가진 기업은 없었죠. 그때 젊은 사업가 최창걸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철광석도 부족해서 나라가 산업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달랐죠. 공장만 세운다고 나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젊은 최창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무모해 보였지만 그는 진심이었어요. 그 시절 재련이란 단어는 생소했습니다.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를 높이는 기술은 한국에서 시도해본 사람조차 거의 없었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만 한국이 진짜 산업국가로 설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는 울산으로 내려가 바다와 바람이 맞부딪히는 그곳,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첫 재련소를 세우겠다고 결심했죠. 울산 온산 앞바다엔 그때부터 철제 구조물이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낡은 설비를 끌어다 조립하고 자갈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 위에 첫 용광로를 올리며 그는 말했어요. 여기가 한국 산업의 심장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은행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출은 거절당했고 한국에서 재련업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런 비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으며 대신 비행기를 탔습니다. 세계 광산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 위해서였죠. 호주, 캐나다, 미국을 돌며 그는 한 장의 서류를 품에 안고 다니며 우린 작지만 곧 보여드릴 겁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호주의 한 광산업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계약은 전례가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료를 먼저 빌려 재련을 시작하는 광석 선대 계약. 불가능이라던 일의 가능성을 더한 순간이었죠. 그 한 번의 계약이 한국 재련 산업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울산 재련소의 첫 불이 켜지던 날, 직원 40명이 모여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도 금속을 만든다. 그날의 연기는 산업 불모지였던 이 땅 위에 처음 피어난 희망의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여전히 험난했어요. 설비는 낡았고 기술은 외국에서 배워와야 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용광로가 멈췄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 손으로 만든 금속이 언젠가 한국 산업의 기초가 될 거다. 그 신념 하나로 새벽마다 불을 지켰습니다. 최창걸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면서 정장을 벗고 헬멧을 썼고 기술자들과 같은 식판으로 밥을 먹었어요. 밤이 되면 설비 도면을 들여다보며 문제를 찾았으며 설비는 수입할 수 있어도 기술은 빌릴 수 없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시절 고려아연은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 위에서 새벽마다 붉은 용광로가 타올랐고 이 불이 언제 꺼집니까? 물으면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자 고려아연의 정신이 되었죠. 이렇게 자원도 기술도 없던 나라에서 아연을 녹이겠다고 나선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형 재련소를 만들겠다며 산업 기반을 잡아주었고
그는 그 틀 안에서 실제 회사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그린 산업지도 위에 그는 자신만의 불을 켠 거죠. 그렇게 1974년 고려아연이 태어났습니다. 재련소의 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지만 꺼질 뻔한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1980년대 초 국제아연 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의 재련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고려아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났으며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경영자라면 회사를 줄이고 사람을 내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최창걸은 우린 사람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모두가 위기라며 몸을 줄일 때 그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직원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는 불황일수록 기술을 멈추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직원들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는 흑자를 내기보다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자동화를 늘리며 공정의 낭비를 줄였죠. 이익은 잠시지만 기술은 영원합니다. 그 말이 고려아연의 방향이 됐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 시절 한국의 산업 현장은 폐허에 가까워 공장마다 불이 꺼지고 수많은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고 한 번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 사람을 버리면 회복할 때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정은 위험했지만 옳았습니다. IMF가 지나가자 고려아연은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흑자를 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직원들은 그를 불을 꺼지게 하지 않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울산의 하늘 위에서 밤마다 타오르던 붉은 불빛은 이제 희망의 불이 되었죠. 그의 리더십은 기술보다 사람을 믿는 데서 나왔습니다. 위기를 버텨낸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잃으면 끝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 회사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50년을 버틴 불을 지켜왔어요. 최창걸 명예회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현장을 걸으며 설비 옆에서 일하고 기술자의 이름을 불러줘서 직원들은 그를 회장님이라기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는 스스로를 소유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의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고려아연의 뼈대가 되었으며 회사가 커져도 그는 바뀌지 않았어요. 식당에서는 직원들과 같은 식판으로 밥을 먹었고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냈습니다. 잘못은 꾸짖되 거짓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보고는 회사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의 단호함은 두려움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대신 존경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따뜻함 위에 냉철함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했고 원칙이 곧 회사의 기준이 되었으며 위기 때마다 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책임을 피하면 단호하게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는 보상보다 자부심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금속이 한국의 산업을 움직입니다. 이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직원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을 다시 현장으로 이끌었죠. 그가 만든 문화는 단순해서 신뢰로 일하고 원칙으로 판단하며 사람으로 회사를 세운다. 고려아연은 그 원칙 위에서 50년을 버텼습니다. 그는 기술로 회사를 지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은 금속보다 단단했고 불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한때 한국은 재련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느새 세계 재련 시장이 기준으로 삼는 회사가 되었어요. 세계 최대 광산 기업들이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의 재련 수수료 TCC죠. 전 세계가 그들의 계산표를 들여다보며 움직입니다. 고려아연의 조건이 곧 시장의 조건이다. 그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닙니다.
고려아연의 힘은 단순히 생산량이 아니라 정밀도에 있습니다. 그들의 공정은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부산물조차 다시 자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버려지는 찌꺼기 속에서도 금속을 뽑아냈고 심지어 열과 먼지까지도 에너지로 되돌린 그야말로 폐기물에서 금을 캐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곧 자원이다. 자원이 없던 나라에서 그는 기술을 자원으로 만들었으며 그 철학이 지금의 고려아연을 있게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한 회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재련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불빛이 가장 오래 타오르는지를요. 그 불빛은 바로 울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재련을 넘어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연, 납, 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희귀금속, 그리고 수소 산업까지 발을 넓혔죠. 금속을 녹이던 회사가 이제는 에너지를 재련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들은 늘 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금속이 한국 산업의 뼈대를 세웁니다. 그 말은 자부심이자 약속이었죠. 삼성의 반도체, 현대차의 차체, LG의 배터리 안에도 고려아연의 금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원 강국이 된 게 아니라 기술 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최창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6일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창걸 명예회장은 평생을 재련소와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1974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회사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반세기 동안 그는 고려아연의 역사이자 한국 산업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고려아연은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성장했고 무분규 50년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 숫자나 기록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을 꺼지게 하지 않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론 인터뷰도 스포트라이트도 싫어했습니다. 언제나 현장을 먼저 찾았고 공장 사람들과 눈을 맞춰서 직원들은 그를 회장님이 아니라 선배님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권력이 없었고 책임만 있었죠. 장례식장에 놓인 근조화환엔 많은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의 묘비엔 최창걸. 그 옆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원이 없던 나라에 자부심을 재련한 사람.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만든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재련소의 불은 오늘도 타오르고 그 불은 단지 금속을 녹이는 불이 아니라 이 나라 산업의 정신을 녹이는 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금속보다 단단했고 불보다 따뜻했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불빛을 보며 새로운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그가 만든 불은 산업의 불이자 한국인의 마음속 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창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역군들이 이제는 지는 별이 자꾸 생기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그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켜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잘 사라졌다고 흥청망청 세대인 지금,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들과 정부, 국민 모두가 어려웠던 나라를 생각하며 다시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00년 역사의 이 한국을 일으킨 주역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올 이야기를 아껴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